편합니다. 어떤 게 더 매력적입니까? 경매와 공매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매를 더 좋아합니다. 공매를요? 네. 지금 되려 아파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반대 입장인데요. 네. 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격변기에는 이 경매 기회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진짜 그런 건지 오늘은 이 경매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화 감정평가법인의 대표 감정사 김강산 감정평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 감정평가법인 대표 김강산 감정평가사입니다. 네.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이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정에 따라서 물건을 꼭 팔아야 되는 사람, 그리고 네. 경매에 붙여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럴 땐 경매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런가요? 요즘에 그 경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수강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책을 사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네. 하다못해 여러분 그 서점에 가보시면 거기 가장 베스트셀러에 나와 있는 것들이 경매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경매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답은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좀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싸게 살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경매에 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동산 소유주들의 어떤 사정, 특히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서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물건들을 좀 싸게 건질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 하는 경매가 있고 또 공매라는 것도 있죠. 네, 일단 간단하게 이제 분류를 하면요. 네. 구분을 하자면 경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하고요. 네. 경매는 캠코 캠코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네. 하는 건데 가장 큰 차이점은 경매는 돈을 못 갚아서 보통은 경매는 돈을 못 갚아서 이제 나오는 거고 네. 공매는 세금을 못 내거나 아니면 국가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럴 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모두한테 공개를 해서 살 사람 사세요 하는 게 좋겠지만 네. 일반 중개업소나 그런 데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어떤 게 더 매력적입니까? 경매와 공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매를 더 좋아합니다. 공매를요? 네, 왜냐하면 공매가 경매에 비해 비교적 권리관계 분석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수월한 게 있어요. 그렇군요. 네. 경매는 아무래도 이제 돈을 못 갚아서 나오다 보니까 뭐 근저당권부터 유치권, 뭐 지금 누가 살고 있고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공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깔끔한 그런 편이 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네. 법원에서 뭐 이렇게 나서가지고 좀 정리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도 일단은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네. 공매에 비해서. 대신 그리고 공매가 좀 더 좋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액이 조금 작은 것들이 많아요. 작은 공매가 것들이, 조금 더. 예. 네. 그리고 물건도 다양하고요. 예. 그래서 공매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경매뿐만 아니라 공매도 굉장히 그 매력적인 이 박앤세일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저희가 우리 경매, 공매하면 정말 닥치고 관심 있는 거는 결국 이게 감정평가액보다 얼마나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느냐. 네, 맞습니다. 네. 그겁니다, 사실. 우리가 감정평가액은 이제 가격표고 이거 X표치고 우리가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냐 이건데 자, 여기서 감정평가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일단은 경공매 합쳐서 경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경매 평가 같은 경우가 일단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통상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그냥 매매를 하는데 그럼요. 굳이 왜 경매를 할 때는 감정평가사가 들어가는가를 근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에 경매의 물건은 누군가가 돈을 갚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 태반이고 그러면 채권자 은행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팔아서 내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얼마에 팔린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채권만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권의 침해가 좀 더 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금매로 나오다 보면 물건이 너무 싸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우리 법에서는 경매라는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대신 팔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물건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러면 사람들한테 풀어줘서 알아서 살 사람은 사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최초에 얼마의 기준점을 놔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경매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추가로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감정평가는 목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담보 목적이냐, 경매 목적이냐, 보상 목적이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경매 감정평가의 목적은 결국에 방금 말씀드린 채권 채무 관계 해소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조금 호가 수준을 고려를 해서 평가액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시세보다 어떻게 낮게 하나요? 높게 하나요? 합니다. 높게. 네, 왜냐하면 결국에 팔아야 되는 주체가 이걸 팔아서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도인의 시각에서 팔면 얼마일까? 내가 최초에 설정하면 얼마일까?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근데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괴리가 큰 경우도 많은데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경매 감정 평가는 결국 시장 가치를 기준해서 평가를 하게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경공매에서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는 좀 다소 높게 책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백화점 가서 뭐 코트 같은 거 보면 뭐 100만 원 붙여놓고 30% 박앤 세일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때 그 100만 원이라는 건 실제로 자기들이 팔려는 가격보다 좀 높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것도 역시 그런 원리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초의 법사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서 평가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 경공매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어떤 자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게 굉장히 관심 포인트인데 네.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이 부동산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워낙 심하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많이 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너무 과열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조금 주춤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 되려 아파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반대 입장인데요. 네. 일단은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가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보는 사람이 많아요. 보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개별성이 크다고 해도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라는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있죠. 시세라는 게 있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세보다 싸게 사거나 혹은 비싸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과열되는 거죠. 경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시세라는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크게 이득을 보긴 좀 힘들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우리 옆 단지 뭐 경매 나왔다 그러면 다들 그 가격 알고 네, 그쵸. 여러 네. 사람 와가지고 결국 시세 근접하게 낙찰될 네, 수밖에 없기 맞습니다. 때문에 한마디 먹을 게 별로 없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걸 조금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가 많이 됐기 그럼요. 때문에 네. 우리가 컴퓨터 앞에서 클릭 몇 번 하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 제 생각에 실익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두 번째로는 하락기에는요. 결국 낙찰이 된 금액 있잖아요. 그래서 네. 10억짜리 평가액이 10억인데 8억에 낙찰 받았다. 그럼 2억을 번 것 같지만 네. 결국 그 다음 달, 다다음 달에 그 단지에서 8억짜리 매물이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두어 달 뒤에 두세 달 뒤에 어차피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할 만큼의 매력적인 상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하락기에는. 예, 그렇군요. 아무튼 이게 경공매에 관심을 가지면 이 주거용 아파트보다는 비주거용 이런 것 쪽에 관심을 가지면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 과잉은 경계해야 네. 예, 경쟁이 치솟으면 결국 이게 너무 높게 낙찰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요즘에 부동산 살 때 다 대출을 네. 받고 사잖아요. 대출에 대한 부담 여력이 내가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 좋고 내 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좋긴 한데요. 결국엔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네. 부동산을 위해서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취미 활동 못 하고 이런 상황까지 극단에 가는 상황은 좀 좋지 그럼요.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많은 젊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현상들이 요즘에 뭐 영끌 세대라던가 그런 거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내가 이걸 증식을 시킬지를 네. 깊숙하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 경공매로 낙찰을 받았다 그래도 이 대출 관계 최근에 이 금리가 높아지고 이러면서 이 PF 대출 같은 것도 다 네. 막히고 했기 때문에 대출 같은 거 꼼꼼히 알아보셔서 해야지 괜히 돈 못 구해서 그냥 보증금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거 중요해야 되고 또 권리 관계도 굉장히 분석적으로 권리 관계도 잘 분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 경공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예. 결국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조금 거기까지는 좀 공허하기도 해요.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됩니까? 부동산 공부는 저도 지금까지 매일 하고 있고요. 네. 부동산 공부는 너무 다양하고 어렵다 보니까 쉽게 손이 갈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공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동산은 우리가 유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무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형적인 거는 결국에 얘가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요. 이걸 공부하려면 선제적으로 무형적인 거 공부해야 됩니다. 즉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공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부 서류 있죠. 등기사항 전무 증명서부터 건축물 대장,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 세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어떻게 볼 줄 알아야 이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공부 서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공부 서류를 볼 줄 안다 하면 지역 분석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시는 지역 걸 분석 추천드립니다. 그게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예. 결국에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하나 뭐 소수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가격 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에 가서
가격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로는 이 지역에 보통 어떤 이용으로 쓰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네. 조금 더 가격 수준 파악이라든가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입지 분석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입지입니다. 입지는 어떻게 못하니까요. 정말 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감정평가사분들은 부동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추상적인 질문인데 일단 저희 평가사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치는 크게 이제 가치 삼면성이라 해서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 이게 어떻게 되는가 네. 요거를 판단을 하는데요. 시장성은 쉽게 말해서 얼마에 이 지역에서 비슷한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가 됐는가. 네. 그래서 거래 사례를 보기도 아. 하고요. 비용성은 특히 건물 같은 경우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얼마가 들어갈 들었느냐. 것이냐 네, 그걸 보고요. 세 번째는 수익성은 이 부동산에서 임대료가 혹은 임대료 비슷한 수익이 얼마나 나오냐. 그래서 크게 시세, 비용 그리고 네. 수익 요 세 가지를 보고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김강산 감정평가사님으로부터 이 경공매에 있어서 주의할 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